119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떴다 농구대학의 원석현 기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0월 셋째 주 WKBL 룸앤 팩트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도 특집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항상 6개 구단 분들이 소식을 안 주시면 진짜 얘기할 게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준비해야죠. 뭐 특집 해가지고. 그럼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또 베스트 앤 워스트 했다가 네.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어가지고 예. 네. 뭐 좋은 반응도 있었고 예. 살짝 신랄한 반응도 있었는데 네. 뭐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니까. 예. 감독님들이나 선수들은 조금 이제 불편해하시는 분은 약간 이렇게 그렇게까지만 해야 돼? 약간 농담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원래 또 그쪽에 이제 현장에서는 조금 불편해하고 팬분들이 좋아하는 기사가 또 잘 쓴 기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또 그런 방송을 한 것 같아가지고. 네, 좋습니다. 자, 댓글 수전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니후니님께서 질문이 있습니다. 키아나 선수랑 최서연 선수가 둘 다 동포 선수라서 동시에 코트에서 못 뛴다는데 최서연 선수에게 좀 가혹한 것 같습니다. 키아나 선수가 30분을 뛰면 최서연 선수는 무조건 10분 이하로 뛰게 되는 거고 아무리 노력하고 잘하게 되어도 출전 시간이 제한되는 건데 뭐 역차별이 아닌가 싶어요. 이 규정은 바뀔 가능성이 없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네. 일단 이게 현실적인 문제이긴 하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여자 농구의 풀이 많이 좀 없는 상태. 네. 그래서 WKBL이 지금 유소녀 농구를 많이 이제 권장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고 그래서 이제 동포 선수 규정을 갖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규정이 만약에 없다라고 그러면 무차별적으로 좀 들어올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이제 그런 어떤 보험의 형식이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뭐 한시적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국내 선수의 어떤 풀이 높아지고 경쟁력이 좋아지면 뭐 개방을 해도 상관이 없는 문제죠. 저는 이제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예, 저도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드래프트로 선수대표 어차피 드래프트로 데려오는 선수들인데 그렇죠. 굳이 이렇게 적용시킬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근데 뭐 말씀하신 것 중에 아무리 노력하고 잘하게 되어도 출전 시간이 돼야 되는 건 아닌 거죠. 사실 최소연 선수가 키아나 선수가 더 잘하면 최소연 선수가 더 많이 뜁니다. 네, 예. 그렇죠. 그것도 어차피 이것도 일종의 경쟁이라서 그런 부분이니까 조금 이제 한시적인 어떤 규정이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한국진 네. 님께서 1타 강사 옆 화타 강사 킬포였어요. 이게 네, 야,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런 또 네이밍 이런 거는 자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성 네. 기자 천재적입니다. 이런 예. 부분에 이동원 기자와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갈 때까지 가자 송님께서 허예은이 박지수가 없는 상태에 2대1 플레이를 예전처럼 위력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박지수를 제외하고는 빅맨의 인사이드 공격이 약한 KB에게 우리은행같이 전체 선수가 신장이 고른 팀이 수비 시에 올 스위치를 하면 2대1 플레이의 위력이 많이 감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지수니까 올 스위치를 못한 거지 나머지 선수들이라면 다 가능할 것 같은데 올해 우리 KB 삼성의 게임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뭐 정확한 지적이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2대2 공격의 어떤 위력이 좀 감소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네. KB도 여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겠죠. 일단 김소담 선수가 국대에 갔다 와서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뭐 여기에서 이제 활용하는 폭이 넓을 수 있는 거고 또 허연 선수가 또 다른 공격 루트를 갖다 개척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또 이런 상대의 어떤 올 스위치를 역이용하는 그런 공격 어떤 루트를 네. 마련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네. 이 부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또 다행인 점은 뭐냐면 허연 선수가 기본적인 어떤 스킬셋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좋은 선수입니다. 좋은 네.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스위치를 했을 때 미스매치가 좀 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을 미스매치 공략 어떤 타깃으로 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네. 분명히 박지수 선수의 어떤 공백이 분명히 있을 거고 2대 공격에 대한 그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허연 선수가 어떻게 또 활용을 하느냐 이 부분이 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뭐 시즌이 선수단이 맨날 똑같으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네. 뭐 이렇게 어떤 선수가 없을 때는 이런 전략도 준비해 오고 뭐 어떤 선수가 있을 때는 이런 전략도 준비하고 이런 게 또 농구의 묘미니까. 예. 근데 정말 지적을 잘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아마 허연 선수도 혹시 이 댓글 보고 있다면 뜨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인직님께서 아니 베스트는 과장이 좀 섞였는데 워스트는 전문가 두 분이 말씀하시니까 시즌 예측처럼 들리는데요. KB 편파 중계 원 기자님이 KB 워스트를 직접 말씀하시다니 굿바이 원석연.
여섯 개 팀 법무팀 여러분들 여기입니다라고 하시는데 굿바이 원성현이 아니죠. 굿바이 원스타죠. 아 그렇죠. 네. 다른 사람입니다. 네. 편파 중계하는 그 편파적인 놈이랑 네. 저처럼 이제 칼같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냥 중립을 지키는 여기 있는 원석영 기자랑은 다른 놈입니다. 그렇죠. 저도 걱정해요. 근데 원스타 어떡하죠? 예. 걔 잘릴 것 같은데. 그 놈이요. 네. 그놈 안 그래도 이번에 KB 출정식에도 가고 네네. 난리 났던데. 그거 왜 가요? 지금 워스트 예. 얘기로 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다른 놈이라서 아, 예. 담긴 했더라고요. 네네네. 네, 손톱을 먹었는지. 네. 네. 자, 다음 댓글. 전성구님께서 이번 극과 극편 너무나 재밌었어요. 미담 하나 제보입니다. 미담이네요. 네, 캠프인 부산 연습 경기 2일차에 KB 스타즈의 김한수 감독님께서 KB 팬들에게 스타벅스를 어허. 아메리카노로 선물하셨습니다. 인생 살면서 감독님께 처음으로 받아본 커피에 너무나도 감동이었습니다. 어떤 종목과 리그보다도 WKB의 팬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또 한 번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 WKB의 리그가 더욱 존중받고 인기가 올라가길 바라요 봅니다. 와. 아, 정말 김한수 감독이 또 이런 걸 하셨구나. 네. 아, 훌륭합니다. 네. 좋네요. 네. 이런 거 좋고 이런 감독님도 좋은데 이런 걸 또 제보해 주시는 팬분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 제보할 곳 어디 있습니까? 네. 또 우리나라에 이루농구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많이 이런 거 네. 또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찬찬찬님께서 네. 이번 극과 극 너무 재밌었네요. 원 기자님 특히 이대호 선수까지 나올 줄은 몰랐네요. 이게 또 킬포였죠. 맞습니다. 근데 각 워스트들 구단들이 보면은 각 팀 감독님을 만났을 수 있을지 원 기자님이 너무 디테일하고 소설 같으면서 재밌네요. 왠지 유 기자님 거 워스트는 현실될 것 같아 걱정스럽네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화 연락을 끊었습니다. 네, 저는 그러시길래 저는 이번 주 다 돌리고 왔는데 확실히 네. 목소리가 좀 다르긴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오늘은 또 좋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닙니다. 정확하게 가야죠. 맞습니다. 네, 네. 목에 칼이 들어도 대충같이 중립을. 네. 원스타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우리 저 자매프님 라이브 브랜드님께서 네. 키아나의 플레이를 처음 보고 클래스가 다르네요. 왜 두 분 기자님께서 그렇게 기대하고 소식을 자주 그리고 저희가 제일 먼저 정했죠. 그렇죠. 자주 전해주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특히 연습 경기라 그런지 여유롭게 설렁설렁하는 듯 보이지만 전체적인 모습을 살피면서 언어적 문제에도 경기 중 이해란 배우원과 소통하려는 모습, 네. 상대 팀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 좋네요. 네. 잘 적응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선수 관련 영상을 좀 찾아봤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연홍 TV라든가 네. 아니면 삼성생명 그 블루밍 TV인가? 불밍 TV. 네. 불밍 TV 뭐 봤는데 이렇게 봤을 때 그 자세 하나하나가 굉장히 뭐랄까 한국을 존중하고 여기에서 좀 그렇죠. 녹아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었고 또 그 키아나 스미스 아버님이 네. 또 NCAA 또 감독 출신이시고 또 LA 지역에서는 굉장히 또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네. 그분도 말씀하시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여기에서 같이 그 동화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맞는 얘기고 그래서 뭐 이 선수에 대한 뭐 인성 논란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런 리스크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선수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키아나가 좀 더 뭐랄까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사실 그런 특히 가드 포지션도 그렇고 외국 선수가 들어왔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적응 문제, 그렇죠. 소통 문제잖아요. 네. 근데 키아나 스미스는 벌써부터 지금도 선수들이랑 참 잘 지낸다고 하는 거 보니까 워낙 삼성 선수들이 다 아시겠지만 모너 선수들 없이 맞아요. 친화력이 다 좋은 인싸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거기 특히 이명관 선수. 이명관 선수도 그렇고 네네. 불밍 TV 보면은 네. 아시겠지만 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아나 선수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고. 네. 자, 그러면 6개 구단 이슈 저희가 짧게 정리를 갖다 해보겠습니다. 개막 전이기 때문에 아직 네. 개막이 한 15일 정도 남았죠. 네. 남았기 때문에 지금 당금질이 한창인데 근데 한창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표팀 선수들이 조금씩 적응하는 그런 모습들은 있긴 하지만 특별히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나눠 분석 한번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B는 이번에 4개 팀이 합동 훈련했던 캠프, 부산 캠프에 다녀왔죠. 그렇죠. 거기서 가장 뭐 감독님께서 인상 깊었던 게 뭐냐고 여쭤보니까 허예영 선수가 경기 중에 11리바운드를 더블 했다고 하는데 어시스트로 더블을 한 게 아니고 리바운드로 더블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본 다음에 감독님이랑 이제 최근에 만나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감독님 혹시 전술이 바뀌었나요?
예은이가 11개요 리바운드를.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죠. 골든 스테이트 같은 경우 NBA 몇몇 구단들은 일부러 수비 리바운드를 확실한 것들은 빠른 트랜지션을 위해 핸들러가 그냥 잡게 합니다. 그렇죠. 예, 빅맨들이 싹 빠져주고 빅맨들이 먼저 달려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이제 가드가 먼저 잡게 전술이 바뀌었나고 여쭤봤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허예은 선수가 감독님도 엄청 놀라셨대요. 이번에 대표팀을 다녀와서 그냥 애 눈빛이 달라졌다고. 그러면서 진짜 그 조그만 게 발발 뛰어다니면서 리바운드 11개를 그냥 잡고 다니는데 와 진짜 감독님이 몇 년째 봤지만 얘를 정말 다시 보는 계기가 됐다. 그 경기 하나로. 그 허연 선수 제가 볼 때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에이스 기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저는 처음에 좀 놀랬던 게 뭐냐면 그 기라성 같은 박지수, 강희슬 여기에 뭐 최희진도 있고 염윤아도 있고 네. 뭐 김민정도 있고 아주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여기에 메인 볼 핸들러예요. 그럼 볼 핸들러인데 지시를 해요. 네. 당차게.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경기를 어떤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도 있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뭐 미스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있고 그걸 이제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이 사실 지금 이제 KB는 어떻게 보면 위기 아닙니까? 박지수 선수 없기 때문에 팀 근간이 좀 흔들리는 면이 있는데 거기서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이 11 리바운드로 나온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 외에도 강희슬 선수는 역시나 지금도 위력적이라고 하고 네. 다들 지금 개막전 준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네. KB는 지금 박지수 선수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지금 코어들 지금 허예은, 강희슬 그리고 여기 김민정 그다음에 뭐 최진 선수도 있고요. 이 선수들이 조금씩 이제 2% 부족한 부분을 갖다 메워준다면 박지수 선수 공백을 완전히 메우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탄탄한 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짧게 또 그 KB스타즈 제가 출정식 행사를 다녀왔는데 네. 정말 제가 이제 루키 시절부터 막내이다 보니까 이런 출정식 같은 행사를 여러 군데를 참 많이 다녔는데 네. 참 좋은 행사였던 것 같아요. 시즌권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팬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와 주셨고 꽉 차 2분 만에 매진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경기장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테이블석이 새로 생겼고 그 고급진 띠전광판도 새로 생겨가지고 경기장이 굉장히 조금 세련돼 보이더라고요. 예, 개막 전에 좀 많이 찾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KB의 어떤 그 청주 메카인 청주가 바뀌었다. 참 볼 때마다 느끼지만 이번 행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구장이 팬심이나 이런 거 다 떠나서 남자 농구의 DB, 여자 농구 KB, 야구의 대구 삼성 라이온파크거든요. 라파. 라파. 그 왜 이 세 구장이 특징이 뭐냐? 컬러 그레이딩이 참 잘 돼 있어요. 맞아요. 각 구단의 색깔별로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그 딱 가기 전부터 그냥 그 정류장에 내리자마자 터널을 지날 때부터 내가 경기장에 왔구나 이런 약간 벅찬 마음을 들게 해주거든요. 참 이 다른 구단들도 조금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BNK 무시하시나요? 비행기도 빨간색이 빨간색. 있죠. 네. 맞습니다. 거의 잘해놨어요. 예. 무시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또 이러면 저희 중계 안 불러주니까 저희끼리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구나. 네. 역시 이렇게 쳐주는 맛이 있어요. 네, 우리 원서영 맞습니다. 기자가 이동환 기자는 못하는. 네. 자, 우리은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주부터 이제 국가대표에 다녀온 선수들이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많이 늦었죠. 정말 많이 늦었는데 그래도 항상 위성 감독님이 이맘때 우리 너무 시간도 없고 하면 촉박해 애들 몸도 안 좋고 하면은 언제나 엄살 같았는데 올 시즌에는 진짜 좀 촉박하죠. 지금 이제 개막이 열흘 남았는데 이제 처음 맞추셨으니까. 그렇죠. 정말 좀 촉박해 보이는 것도 있고 개막 전에 노현지 선수가 못 뛴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노현지 선수가 수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발목 쪽으로 알고 있는데 수술했는데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두 달 정도. 예, 그래서 근데 고아르 선수는 최근 이제 재활을 마치고 팀에 합류해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고 개막전에서 조금 뛸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런 식으로 준비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은행 다 계획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아마 지금 촉박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이 선수들이 워낙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마 빨리빨리 좀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전에서도 사실 대표팀이 없을 때 훈련을 어떻게 하냐 그랬을 때 그 틀은 이미 맞춰놓은 상태거든요. 네. 거기에 김단비, 박혜진, 박지현 끼워 넣으면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은행이 가장 뭐라 그래야 되나 훈련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는 지금 팀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신한은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한은행은 지금 영어 국어했어요. 네, 제가 한마디 남겨놨는데 prove them wrong이라고 이게 뭐냐면은 올해 신한은행의 그 슬로건 같은 겁니다. 네. 네, 공식 슬로건은 런앤건인데 이게 경기장에 가면은 한 켠에 prove them wrong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 prove them wrong. 예,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라. 그렇지. 예, 누가 봐도 구나다 감독님이 음. 예 적은 글귀인데 음. 이게 참 신한은행이랑 오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또 이류농구에 대한 어떤 그 직격탄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 진짜로, 예. 진짜로. 니들이 틀렸다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증명하십시오. 여기서 니들은 주체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구나단 감독님을 구나단 감독님 오기 전에 기존에 있었던 한국 그런 농구 예,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구슬 선수 뭐 김소니아 선수, 김진영 선수 트레이드나 FA로 이렇게 새로 합류한 선수들 많지 않습니까? 이 자기네들을 보냈던 구단들에 대한 예 전인 친정팀에 대한 그런 증명일 수도 있고 제가 그리고- 알기로 이게 아마 코비 브라이언트의 스피치에서 나왔던 나와서 더 유명해진 말로 알고 있는데 네네. 참 너무 어울려가지고 제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뭐 나눠 분석을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이 4강권이 될까 말까 네. 뭐 이렇게 하는 우리에 대한 어떤 그 맞습니다. 얘기를 줄 수 있는데 네. 꼭 진짜 그렇게 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각오가 저는 되게 좋아 보입니다. 네, 그 항상 경기장 가면 많잖아요. 뭐 승리를 위해, 뭐 리바운드, 뭐 열정 막 이런 거 있는데 솔직히 가면은 열정. 예. 가면은 이게 제가 방금 이걸 봤는데도 내가 이걸 봤나 3초 되면 기억 못해요. 예, 예. 근데 이거는 강렬하잖아요. 벌써.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해 왔고 구단 내부 소식은 열심히 지금 훈련 중인데. 부상자는 그래도 다행히 없다고 합니다. 개막전에는 다 뛸 수 있는 예, 몸들이라고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준비를 신한은행은 약간 우리은행이 비슷하게 다른 프로팀들이랑 연습 경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우리은행은 아예 안 하는 전통이 있고 네. 예, 그래서 신한은행도 약간 좀 베일에 둘러싸여 있는데 개막전을 가장 먼저 하지 않습니까? KB스타즈랑 네.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저희가 이제 예상 그 베스트 5 네. 감독님하고 인터뷰를 해서 예상 베스트 5와 이제 주요 6맨들 그리고 기대하는 선수들 요 특집을 좀 할 텐데 네. 그때 되면 이제 각 팀들의 어떤 그 예상 베스트 5가 나올 거고 신한은행이 가장 좀 베일에 가려 있어요. 그런 맞습니다. 부분에서 네. 그래서 구나단 감독이 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부분도 다음 주에 저희가 전달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BNK 한번 가보겠습니다. BNK도 캠프를 이제 잘 치르고 왔는데요. 약간 조금 걱정거리가 있다고 해요. 네. 저는 BNK를 정말 높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올 시즌?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경기력이 조금 삐그덕거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새로 그 저희가 캐세이라이프랑 경기를 봤을 때만 해도 정말 좋아 보였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 진한 선수랑 이소희 선수가 국가대표에 정말 많이 떨어져 있다가 여기 합류를 하려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 약간 이제 오는 호흡. 네. 근데 이거는 BNK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하나원큐도 그렇고 KB도 그렇고 지금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이게 뭐냐면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BNK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네. 지금 원성희 기자 잘 뽑아 오셨는데 BNK는 작년에 4강에 들어갔지만 일단 여전히 김한별 선수가 있고 한음지 선수가 있지만 가진 기량에 비해서 실전에서 그걸 발휘하는 모습들이 좀 덜한 모습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적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베테랑들 그 코어가 여전히 뭐 김한별 이런 선수들이 있지만 좀 불안해요. 우리은행이나 뭐 KB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적응이 된다 이러면 네. 제가 볼 땐 대박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초반에 약간 고전하면서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적응하는 거, 그러니까 특히 진한이나 이소희가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여기 지금 안혜지 선수가 굉장히 좋고요. 네. 김한별도 굉장히 좋고 여기 한엄지가 또 내외곽의 어떤 링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소희 진한만 적응만 잘 되면 BNK가 정말 무서워지죠. 맞습니다. 사실 베스트 5로만 놓고 봤을 때는 어느 팀이라도 안 꿀리죠, 정말.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가장 관건이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빨리 연습 경기를 치러가지고 아직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BNK가 제가 알기로 또 이제 경기가 좀 늦어요. 다른 팀들에 비해 12월 2일인가 그렇죠. 그래서 시간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예, 열심히 잘 호흡 맞춰서 개막전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기 바랍니다. 자 삼성생명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이 지금 키아나 스미스 선수를 중심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시너지 효과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연습 네, 경기에서 특히 저희가- 이제 배하나
네. 지지난주에는 강유림 선수가 수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이번 캠프에서 확인한 배아나, 네. 배이윤 키아나의 투맨 게임. 음. 네, 이게 정말 위력적이라고 해요. 배이윤 그렇습니다. 선수 스크린 좋은 거는 뭐 다 알고 있고 네. 거기에 픽앤롤 팝 다 되는 선수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키아나 선수도 워낙 그런 투맨 게임을 잘하다 보니까 참 두 선수가 이거를 알고도 못 막는 정말 필살기 같은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타 팀에서 말하기를.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조합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윙맨 자원을 잘 활용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강유림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도 일단 2대2 공격에 대한 코어가 형성이 돼 있느냐. 형성이 돼 있으면 상대 수비는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거고 끌어당기는 그래비티 효과가 생기고 거기에서 외곽이 헐거워지면서 강유림이나 뭐 이명관이나 뭐 신이슬이나 이런 선수들이 이제 수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네. 이주연이나 이런 네. 선수들이 그랬을 경우에 팀이 굉장히 좀 탄탄해지는데 네. 일단 연습 경기에서는 배현 선수 그리고 키아나 스미스 선수의 어떤 2대 공격이 알고도 못 맞는 수준인가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판단이 좀 유보긴 하지만 키아나 선수가 워낙 이제 스크린 받고 이후에 슛이 굉장히 좋은 선수. 그러니까 네. 키아나 선수와 이제 강희슬 선수 다른 점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강희슬은 오프더볼 무브에서 좀 더 강점이 있는 그런 선수고 키아나는 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슈팅의 어떤 효율이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배현의 스크린까지 가세를 한다. 그렇게 되면 키아나 쪽으로 이제 오픈 찬스 미드 점퍼 지역에서 오픈 찬스가 많이 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키아나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러면서 배혜윤 선수가 또 센스가 굉장히 좋은 선수니까 2대 공격이 제대로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파생 효과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당장 스탯만 봐도 26점 13리바운드에 야투율이 그 2점 슛을 14개 던져서 12개를 넣었고 네. 어시스트가 8개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투맨 게임에서 파생되는 또 이제 배혜윤 선수가 잘하는 핸드오프 공격을까지 합치면 거기에다가 투맨 게임으로 배혜윤 선수가 밖으로 나가면은 골 밑으로 롤하거나 이렇게 들어올 때 강유림 선수랑 이해란 선수 이 두 선수가 얼마나 좋은 커터들입니까? 음흠. 참 이게 그래서 저는 가장 이제 기대되는 개막전이 삼성생명의 개막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생명 상당히 좀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네. 하나원 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원 큐가 타팀 감독님들, 지도자들, 선수들이 말하길 많이 달라졌대요. 정말 그냥 한 소리가 아니고 김도하 감독님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바꿔놓은 것 같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가장 달라졌나 하면 김도하 감독님이랑 통화를 좀 해봤는데 공격이 확실히 신지현 선수가 조금 더 훨씬 편하게 공격을 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지현의 조력자가 생긴 건데 가장 큰 조력자는 역시 김혜나 선수죠. 네, 김혜나 선수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경기, 네, 신한은행에 있을 때 우리은행이랑 그 박혜진 선수랑 막 다 쇼다운을 펼쳤던 그 경기가 네. 유명해서 네. 개인 공격이 좋은 선수로 다 알고 있지만 이 선수는 리딩이 좋습니다. 그렇죠. 리딩이 좋아서 이 선수가 핸들러를 하고 신지현 선수가 공격을 하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NBA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옛날에 데빈 부커가 피닉스의 소년가장 시절일 때 혼자 공격을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스탯은 높게 나오는데 게임은 맨날 지던. 네. 근데 그러다 크리스 폴이 돌아와줘. 네. 그래서 메인 볼 핸들러 역할을 크리스 폴에게 넘겨주고 본인은 이제 편하게 공격에만 집중하면서 팀이 플레이오프권으로 확 치고 나가면서 결승전까지 가고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 선수군을 이제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네, 네.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이 그렇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 좀 말씀을 갖다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원큐가 사실 그동안 뭐 신지현 선수, 양인훈 선수 두 선수에 대한 원투펀치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 그랬는데 거기에 어떤 최적의 어떤 카드를 만들어낸 것 같고요. 또 전술적으로 볼 때도 지금 상대 수비가 그러면 신지현만 그러면 이제 수비를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이제 김혜나 선수도 폭발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수비의 어떤 그래비티가 있고 신지현은 역할을 갖다 분담을 하면서 두 선수가 이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마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나원큐도 올 시즌 많이 좀 달라진 모습 보여주면서 네, 리그를 또 재밌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원큐가 만약에 김혜나와 신지현이 공고하게 이어진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무서울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리그는 점점 재밌어지겠죠. 네, 저희도 조회수가 재밌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6개 구단 저희가 나눠 분석, 야심차게 준비한 나눠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KBL에서 한번 했었는데 항목을 네, 10개를 가지고 했습니다. 네. 10개 가지고 했고 여기에 뭐 볼핸들러, 윙맨, 빅맨, 식스맨, 뭐
언니빨, 외곽 수비, 골밑 수비, 속공밑 네. 트랜지션, 시너지, 부상 변수 이렇게 있는데 일단 그 최근에 네. 나오는 이제 현대농구의 흐름이 기본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어떤 5개 포지션이 아니라 볼 핸들러, 윙맨, 빅맨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죠. 맞습니다. 예, 네. 이렇게 나누고 있고 뭐 WKBL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지금 공격을 하는 그 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렇게 나눠봤고요. 네. 그리고 식스맨 중요하고 여기에 언니빨은 뭐냐면 이게 WKB의 어떤 특수성을 맞습니다. 감안한 건데 저희가 네.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절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현장에서도 특히 여자농구는 그래요. 분명히 누가 봐도 얘가 더 잘하는데 이 사람만 붙이면은 안 돼. 맞아요. 예, 이거 엄청 다 팬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그거를 깨는데 몇 년이 걸리고. 그렇죠. 예전에 그 김정은 선수, 우리은행 김정은 선수가 박정은 선수만 만나면 그렇게 절었어요. 네. 뭐 그런 어떤 느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언니빨 무시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언니빨은 사실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실제적으로 보면 깨기가 쉽지가 않고 요걸 이용하는 감독들도 굉장히 많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하나원 큐부터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원 큐가 저는 아직 이제 외곽에 김연아 선수 좋다고 하지만 아직 네. 외곽에 의문점은 있어요. 그래서 볼핸드로 7점 줬고요. 윙맨 7점, 빅맨 8점 양인영 선수 그리고 식스맨 괜찮고 이 언니빨이 요 팀이 살짝 약합니다. 네. 언니빨이 살짝 약합니다.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외곽 수비, 골밑 수비, 속공 트랜지션, 시너지 이렇게 해서 저는 7.5점 네. 이렇게 매겼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전체적으로 같이 짜면서 그 알아주셔야 될 게 제가 류동혁 기자님보다 조금 전체적으로 짭니다. 네, 점수가 맞아요. 예, 조금 짜고 그냥 약간 이제 순위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비교 우위로 저는. 네네네. 네. 저는 볼핸들러는 그래도 8점. 네. 네, 여기는 위력적이다. 제가 볼 때는 원생이자는 7점 정도가 평균이고 맞습니다. 8점은 예. 조금 준수하고 네. 9점이면 엑설런트, 10점이면 완벽하다 네. 이거죠. 6점이면 조금 이제 떨어진다. 네, 네, 네. 윙맨은 죄송한데 제가 5점. 네. 네, 5점입니다. 왜 윙맨이 5점입니까? 윙맨 약하죠. 예, 사실. 그렇죠. 예, 많이 약합니다. 네. 네. 입증이 안 돼 있죠. 뭐 네. 좋은 선수들은 많지만 근데 아직 이제 폭발이 안 돼 있으니까. 네. 타 팀에 비하면은 참 많이 빈약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빅맨도 7점. 네, 빅맨 7점이고 식스맨도 6점. 음흠. 자원은 많은데 딱 얘가 나오면 분위기가 바뀌겠구나 하는 특색 있는 식스맨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언니빨 6점. 언니빨 하나원크가 어리죠. 많이 어려요. 어려요. 네, 일단 애초에 어립니다. 그냥. 언니빨이 없어. 네. 별로. 네. 거의 신지현 선수가 이제 진짜 거의 최고참일 정도로 네, 네. 네. 언니빨이 없고요. 외곽 수비 7점. 네, 외곽 수비 그래도 골밑 수비도 7점. 그래도 이 정도. 속공밑 트랜지션은 7점인데 전 사실 이거를 6점을 줄까 하다가 네. 사실 하나원큐가 이미지 비에 뭔가 잘 뛰고 이럴 것 같은데 어리고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트랜지션이 적어요. 맞아요. 왜냐면 트랜지션도 사실 기본적인 조직력이 어떤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수비 리바운드 잡고 거기서 펄스 패스 나가고 그 다음에 옆에서 달려주고 트레일러 달려주고 네. 이런 이제 조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활동력과 이제 활동력이 좋으면 좋겠지만 활동력과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조직력과 좀 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히려 진짜 하나원큐는 지난 시즌에 우당탕탕 뛰고 예를 들어 이제 농구라는 게 상대의 수비가 적으면 적을수록 5대5보다는 4대4가 득점자가 더 유리하고 네. 4대4보다는 1대1이 더 유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이 수적 우위를 살리지 못하고 갑자기 우당탕탕 뛰다가 거기서 공을 잡아요. 다시 거기 갑자기 세트 오펜스를 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하나원큐가 세트 오펜스에 특화됐냐? 아니죠.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게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올 시즌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난 시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직은 속공은 조금 저는 부족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으로 6.6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삼성생명으로 가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예. 자 원상영 기자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는 볼핸들러 9점. 그 키아나가 9점 볼핸들러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의 엑설런트하다. 네, 9점. 네. 윙맨 8점. 네. 저는 여기 이해란 선수를 좀 높게 봤어요. 이해란. 강유림도 있고요. 네. 뭐 좋은 선수 많습니다. 네. 빅맨은 7점. 네. 네, 빅맨 7점. 배윤 선수가 있긴 너무 좋긴 하지만, 하지만 그냥 보통 수준이다. 아니요. 부상 변수도 좀 있고. 부상. 예. 맞아. 그래가지고. 예. 식스맨은 9점. 여기는 정말 더블 스쿼드. 그렇죠. 차로도 이상하지 않다. 예. 언니빨 7점. 여기가 생각보다 저희가 지난번에 조수아 선수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생각보다
이 애들이 당찬 것 같은데 음. 또 열어요. 열이요. 예. 그리고 배현 선수도 좀 조용조용해. 네. 약간 농담도 하고 다른 네. 팀들한테 그렇긴 하는데 네. 이게 약간 전체적으로 막 기가 세 보이고 그러지 않아요. 네, 그렇죠. 센 언니들이 별로 없어. 예, 예. 예. 그래서 7점. 외곽 수비 7점, 골밑 수비 7점. 여기는 키아나 선수의 수비를 좀 봐야 되겠지만 사실 지난 시즌에서 전체적으로 수비가 썩 세련되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속공 및 트랜지션은 9점. 여기는 지난 시즌에도 트랜지션은 그래도 좋았어요. 근데 올해 그 박신자컵부터 해가지고 이번에 캠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트랜지션 올해 사고 한번 칠 것 같아요. 이해란 선수가 풀타임으로 뛰고 하면은 네.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시너지 불밍 TV만 봐도 알죠. 네. 시너지 좋아요. 뭐만 해도 까르르. 네. 네, 뭐만 해도 다 좋고. 네. 부상 변수는 적죠 여기가. 네, 적죠. 식스맨이 탄탄하다는 거는 그만큼 부상 변수가 그 여기서 사실 1옵션이 배현 선수가 코어잖아요. 네. 키아나 선수랑. 근데 여기는 저는 진짜 배현 선수가 부상으로 뭐 한 10경기를 결정하더라도 이 팀은 잘할 것 같아요. 박혜미 선수도 있고요. 예. 또 누가 있나요? 센터 없는 농구를 해도 저는 괜찮을 그렇죠. 것 같아요. 센터 없는 농구를 해도 스몰 라인으로 돌려도 괜찮을 것 같고. 배은 선수가 있으면 당연히 너무 좋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하나의 위력이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어찌어찌 이 두터운 윙맨 자원의 뎁스를 활용해가지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팀. 그래서 저는 종합 8.0점.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저도 좀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여기에서 이제 언니빨 네. 별로 없어요. 언니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팀은. 맞습니다. 많지 않고 전 대부분 이제 뭐 평균이거나 좋은 점수를 줬는데 볼 핸들러 좋고요. 네. 속공 좋고요. 부상 변수 좋고요. 그리고 볼 핸들러에서 여기서 또 지금 좋은 선수가 누구냐면 키아나 선수가 좋고 윤예빈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여기 이주연이 있는데 신이슬이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내부에서 얘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경기력 보면 그래요. 박신자 컵에서도 뭐 한 단계 달라진, 그러니까 이 선수는 이제 박신자 컵에 나오면 안 되겠다 그쵸. 이런 네.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게다가 슛이 있는 선수고 네. 이 신이슬 선수는 제가 그 동안에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방송 내용만 이렇게 보면 신이슬 선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좀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았어요. 예전에 제가 연홍 아무것도 모를 때 네. 신이슬 선수 저 선수가 석점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저 선수 석점이 있나? 그때 수비 자세는 좋아. 네. 그러면 저 선수 그냥 수비하고 그냥 리딩하는 선수구나. 석점만. 근데 보니까 석점이 주특기 중에 하나더라고요. 네, 그건 맞습니다. 저의 무식함이 탄력났던 거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키아나 선수 이제 볼 핸들러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주연이 하겠습니까? 신이슬이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이랬는데 신이슬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그렇죠. 있는데 예. 키아나 선수가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 네. 단 신이슬 선수가 식스맨으로 뛰거나 하면 같이 뛰면서 더블 볼 핸들러로 가도 지금 삼성생명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신이슬이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옵션을 제공해주고 있고 많이 늘어났다 기량이. 벤치에는 조수아 선수 포렌들로도 있고. 아우 조사도 있네요 진짜. 조사도 좋아요. 너무 네. 좋아요. 지금 석점은 장착을 해가지고 네. 이 선수 석점 폼을 약간 바꾸는 장착을 해서 굉장히 지금 내실이 좋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야 이 팀은 이거 가드 트레이드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트레이드 할까? 네. 근데 일단 한 시즌은 좋은 팀은 원래 건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참 트레이드가 만약에 일어나도 3라운드쯤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죠. 조심스럽게. 그리고 이 선수들 주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또 네. 핵심 선수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런 선수 누가 있을까 봤을 때는 트레이드가 일어나기도 좀 쉽지는 네. 않다. 근데 제가 봐도 아까워요. 원래 자기 팀은 네. 다 아깝다고 하는데 삼성은 아까워요. 네, 제가 봐도 삼성생명은 지금 누구 주기가 다 아까운 자원. 조수아도 제가 볼 때 한 10년 동안 책임질 수 있는 네. 그런 가드 자원이고 신이슬 지금 그렇고요. 여기 키아나 있고 이주연 네. 아우 좋죠. 어디를 줍니까 진짜. 네. 예. 진짜 좋네. 다른 팀 가면 바로 주전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선수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높게 줬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는 8.3점. 네. 그리고 원서영 기자도 8.0점. 네. 굉장히 높은 점수 원서영 맞습니다. 기자. 예. 자 BNK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저부터 이렇게 하면 일단 저는 안혜지 선수 굉장히 높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소희 선수 적응하면 괜찮을 거다. 여기 김한별이 볼 핸들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점. 거의 최상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윙맨 8점 줬고요. 네. 빅맨 좋습니다. 저는 진한 김한별이 좋은 게 뭐냐면 볼 핸들러를 하는데 골 밑에서 리바운드도 잡아요. 네. 이 선수는 컨디션만 좋으면 거의 제가 볼 때는 사기캐야.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지금 볼 핸들과 빅맨은 둘 다 좋다라고 네. 보고 있고 단 이제 식스맨에서는 약간의 약점이 있다. 이 팀은 특히 세컨 유닛 싸움에서는 이 팀이 어떤 그 경험도 좀 부족하고 아직 그 주전 라인업의 코어도
그 선수 개개인의 기량에 비해서 좀 떨어진 상태인데 식스맨을 가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 약간 혼란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언니빨 많지 않습니다. 이 팀. 네. 언니빨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부상 변수도 살짝 있는 편이고 네. 뭐 김한별 선수도 그렇고요.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합쳐서 8.0점 이렇게 줬습니다. 자 원선 기자. 저는 볼핸들러는 7점. 예. 사실 저는 약간 분류를 이소희 선수는 윙맨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안혜지 선수랑 그 외에 김시훈 선수나 이런 선수들을 핸들러로 봤을 때 아직은 저희가 연습 경기에서 확인하긴 했지만 아직은 지난 시즌의 모습이 좀 남아서 그래 7점. 근데 윙맨은 좋다. 예, 윙맨은 정말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한엄지 선수도 윙 바깥으로도 있고 그렇죠. 이소희 선수도 있고 자원들은 다 좋아요. 그래서 윙맨에서는 8점인데 빅맨은 거의 리그 진짜 박지수 선수가 있는 KB를 제외하고는 최고. 예. 근데 박지수 선수가 만약에 없다면 최고죠. 무조건 최고죠. 네. 예. 그리고 저는 근데 정말 아쉬운 게 식스맨을 지금 죄송한데 6점을 줄까 5점을 줄까 고민을 했어요. 베스트 5는 정말 최고예요. 베스트 5는 정말 최고인데 여기도 하나원큐랑 마찬가지로 뭔가 딱 나왔을 때 이 선수가 얘가 나오면은 수비 하나는 최고지. 얘가 나오면은 공격 하나는 최고지. 약간 보통 식스맨은 그런 딱 자기만의 특색이 있고 거기서 이제 점점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KB의 염류나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선수, 예. 예를 들어 막 NBA도 그런 선수 많지 않습니까? 막 조던 클락슨, 식스맨 선수는 공격 하나는 최고 진짜. 그렇죠. 그게 무조건. 그리고 이 선수 나오면 공격용으로 딱 버티고. 근데 BNK는 없어요. 그런 선수가. 예, 그냥 진짜 주전 선수들 언니들 쉬는 동안 잠깐 나와가지고 그냥 버티는 정도. 네, 그래서 그런 선수가 좀 더 올 시즌에 나와줬으면 좋겠고 언니빨 말씀하신 대로 약간 조금 무난하죠 그냥. 외곽 수비는 안혜지 선수가 힘이 좋긴 한데 아직은 그래도 이소희 선수도 그렇고 조금 상대 팀이 봤을 때 이 두 선수 다 매치업 헌팅이라고 하죠. 지금 NBA에서 유행 중인 일부러 표적으로 세우고 데리고 다니는. 네. 해도 어떤 선수가 해도 조금 이상하지 않은 외곽 수비는 좀 약하고 골밑 수비는 좋죠. 그리고 트랜지션은 여기가 참 미스테리인 게 진한, 안혜지, 이소희 하면은 엄청 빠를 것 같잖아요. 엄청 빨라요. 근데 해마다 트랜지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효율이 좀 떨어져요. 이 속공이 팀이. 아마 지난 시즌에도 속공 성공이 기록적으로도 전체 꼴찌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리고 수비 리바운드의 어떤 단속이 예. 여전히 좀 불안한 면이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 전력에 비해서 좀 코트에서 발현되는 어떤 경기력이 좀 네. 떨어지고 수비 리바운드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니까 속공이나 트랜지션이 원활하게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뺏는 수비도 상대적으로 약하고 제일 쉬운 속공은 뺏고 달려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옛날에 하나원큐가 그 이윤재 감독이 처음 오시고 훈제볼로 처음 했을 때가 그 마이샤랑 같이 뺏는 수비가 잘 됐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속공이 확 올라갔다가 다시 뺏는 수비가 안 되면 속공이 확 떨어지고 약간 그러니까 스틸이랑 거의 속공은 여자농구에서는 특히 더 이제 속공이랑 스틸이 이제 같이 상관관계가 높은데 BNK는 아무래도 그런 게 조금 약하다 보니까 올 시즌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지난 시즌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많이 달라질 것 같진 않아가지고 7점을 줬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7.4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신한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Prove them wrong. 네. 자. 멋집니다. 일단 저는 볼 핸들러 8점 그냥 네. 뭐 평범한 수준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윙맨 자원이 좋아요 여기는. 네. 제가 볼 때는 뭐 김소니아 선수도 있고 뭐 김지영 선수도 저는 상당히 그 괜찮은 선수라고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윙맨 자원은 리그 최상급이다 이 팀 맞습니다.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은행과 더불어서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빅맨은 좀 약해요. 빅맨 좀 약하고 식스맨 저는 괜찮다고 보고 네. 그 식스맨 괜찮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1타 강사와 하타 강사가 있다 여기는. 네. 맞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어떤 힘 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신한은행 객관적 전력보다는 좀 더 전력이 전투력이 강한 그런 네. 모습들을 갖다 보이고 있고 언니빨 이 팀이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죠. 이 팀이 있는데 확실하지 않아요. 음. 저는 그래서 언니빨이 은근히 굉장히 있긴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8점 네. 이렇게 줬고 외곽 수비 8점, 골밑 수비 약간 약하고 속공 트랜지션 괜찮고요. 그래서 부상 변수가 좀 있죠 이 팀은. 네. 그래서 저는 종합 7.9점 줬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게 볼핸들러는 일단 7점. 네. 네. 7점이고 윙맨은 9점을 줄까 10점을 줄까 정말 고민을 하다가 네, 네. 9점을 줬고 네. 빅맨은 김태현 선수가 있긴 한데
조금 약하죠. 네. 네. 그리고 식스맨 저도 8점. 저는 변소정 선수나 이런 선수를 정말 좋게 보고 있어가지고 네네. 언니빨은 8점을 줄까 9점을 줄까 고민했어요. 네네. 왜냐 이 팀은 한채진, 이경원 같은 베테랑도 있지만 그 외에 연차가 어린 선수들도 저희가 당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이가 어린데 언니예요. 세요. 맞아. 깡패들 같았어. 예, 배드걸즈. 나 예, 쫄았잖아. 예, 맞습니다. 네. 저도 상당히 쫄고 왔는데 이 여기는 베테랑 심리적 우위가 베테랑이고 뭐고 그냥 있어요 일단. 맞아요. 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코트에서는 시달링이. 내가 예. 최고다. 예. 네, 코트에 언니가 어디 있어? 약간 이게 기본적으로 그렇죠. 있어서 좋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신한은행은 인터뷰할 때 내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팀 되게 매력적이네. 네, 맞아요. 심리적으로 쫄리긴 하지만 네. 약간 태핑을 하면서 되게 매력적이다. 하나원 큐대로 굉장히 매력적이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외곽 수비는 여기도 이제 조금 수비가 전체적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이런 게 굉장히 좋게 봐가지고 네. 실제로 지난 시즌 신한은행을 상대한 팀들의 3점 성공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네. 이거 좋았고 골밑 수비는 지난 시즌에 곽주영 선수가 있었을 때도 조금 그랬는데 네. 올 시즌에 곽주영 선수도 없다. 조금 약해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속공 트랜지션은 여기는 그냥 올해 팀의 슬로건 자체가 런앤건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8점. 네. 네. 하지만 시너지 팀캠이 여긴 잘 모르겠어요. 예, 맞아요. 의문이 있어요. 의문이 있어요. 네, 네.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6점. 더 이상 얘기하지 네. 않겠습니다. 의문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7.4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원성희 기자부터 한번 해볼까요? 포렌들러 9점. 누가 잡아도 포렌들러가 인정. 누가 잡아도 9점. 그러니까 여기가 저는 우리은행이 올 시즌 정말 재밌을 것 같은 게 지난 몇 년간 우리은행은 트랜지션이 좋은 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빠른 공격이 있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속공이 그렇게 많은 팀은 아니었어요. 근데 올 시즌에 김단비, 박지원 이 두 명의 선수는 혼자 리바운드를 잡고 나가서 혼자 해결하고 있는 원맨 속공 리그 1, 2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잡아도 트랜지션이 돼요. 예, 다 국가대표 포렌들러잖아요. 박혜진도 그렇고 뭐 최희세 선수도 괜찮고 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선수도 있고 저는 포렌들러는 10.9점 고민하다가 9점. 10점 줘도 되죠. 네. 윙맨도 9점. 맞아요. 포렌들러 안 잡으면은 나머지가 그냥 윙맨이에요. 예, 여기는 경계가 없어요. 맞아요. 네. 예. 그게 정말 좋고 빅맨은 센터가 그냥 없기 때문에 맞아. 네. 그냥 5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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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스맨 김은선 선수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은 그래도 이제 지난 시즌 사실 아무도 모를 때 김은선이 누구야? 3점 있어? 모를 때 나와가지고 못 모르고 했지만 이제 김은선 선수에 대한 3점 슛을 상대 팀들도 견제를 할 거고 네. 그리고 김은선 선수도 생각보다 생각이 또 많아질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아직은 그래도 약한 것 같다. 노현지 네. 선수의 또 아웃도 좀 있고 네. 그래서 6점. 네. 언니빨 이거는 15점을 줘도 됩니다. 예. 사실 네. 그냥 모든 매치업 상대 자체가 박지현 선수 빼고는 언니빨 모든 매치업에서 다 모든 매치업에서 다 우위를 잡아갑니다. 나 국대야. 예. 옆에 돌아보면은 김정은, 김단비, 박혜진, 최희샘. 네. 이거는 무서워요. 제가 봐도 무서워요. 그냥 국대가 아니라 국대 10년 차야. 네.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냐면은 장흥동에 밥을 먹으러 가서 저희가 먼저 이제 감독님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으면 선수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기자님 왔어요. 안녕하세요. 할 때마다 무서워요. 저는 먹으면 인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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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드세요. 내가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 네. 되나? 그러니까 많이 드세요. 무서워요. 네. 그런 팀이고. 제가 볼 때는 네. 신한은보다 네. 살짝 더 세. 많이 네. 세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외곽 수비는 9점. 네, 여긴 말할 것도 없고 골밑 수비도 센터는 없지만 역설적으로 여기는 골밑 수비를 제일 잘하는 팀입니다. 맞아. 김단비, 김정은. 예. 네. 8점. 네. 네. 그리고 협력 수비가 되게 좋아요. 맞아요. 예. 네. 특유의 그런 정말 로테이션도 정말 좋고 속공 및 트랜지션은 8점. 네. 시너지 팀 케미는 아직 김단비 선수가 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팀 케미를 떠나서 시너지라는 부분에 집중을 했을 때 김단비 선수가 왔을 때 그 박지현 선수 딜레마 있잖아요. 네. 지난 시즌에 김단비 선수가 없을 때도 박혜진 선수랑 이런 볼을 갖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조금 그런 문제가 지난 몇 년간 좀 있었는데 네. 그거를 어느 정도 박혜진 선수가 양보를 하면서 라운드 후반에 조금 해결이 됐어요. 네. 근데 여기서 김단비 선수가 온다. 좀 두고 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7.7점입니다. 저는 볼핸들러 맞아요. 인정. 윙맨 인정. 빅맨 없어서 그냥 7점 줬는데
없어도 된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위세공 감독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냐면 리그에서 지금 빅맨 박주수 말고 누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진환도 있고 네. 뭐 김현희 선수도 있지만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김단비로 매치업이 되죠. 그렇죠. 예.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식스맨 좋지 않고요. 식스맨의 가장 큰 아킬레스 건이라고 할 수가 네. 있는데 저는 김은선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괜찮을 것 같고 게다가 이제 김은선만 있는 게 아니라 김은선이 있을 때 나머지 언니들이 도와줄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이 있고 언니빨 뭐 10점이고요. 네. 외곽 수비 좋을 거고 그다음에 골밑 수비 나쁘지 않을 거고 속공 트랜지션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김단비나 박지현의 원맨 속공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트랜지션으로 연결될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지난 시즌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고 이 팀이 뭐 빨라가지고 막 와장창 이렇게 해가지고 폭발적으로 넣는 게 아니고 상대를 야금야금 갉아먹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조를 많이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속공이 트랜지션 게임에서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다. 네. 그냥 평균적인 수준 정도였다. 저는 시너지는 9점 주는데 이게 왜냐면 공격에서는 그런 이제 의문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 제가 볼 때 유성우 감독이나 전종 코치가 곧 교통정리 할 것 같고요. 네. 수비가 김단비 선수를 데리고 김소연 선수를 내보낸 거는 수비거든요. 네. 그 우리는 코칭 스태프 얘기는 뭐냐면 작년에 우리들 수비가 뭐 괜찮은 것 같이 보여도 순간순간 어떤 구멍이 좀 생기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이런 미세한 약점들이 있었는데 그게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박지현, 김소니아 두 선수가 그 수비 조직력이 아직 덜 녹아야 들었기 때문에. 근데 한 선수만 덜 녹아 들어가면 나머지 이제 박혜진이나 김정은이나 최이샘이 그걸 메울 수 있는데 두 선수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김소니아 선수가 나가는 걸 알면서도 김단비를 데리고 왔다. 김단비가 들어오게 되면 이 선수가 1대1 수비라든가 그 팀 수비가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수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게 수비로 승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네. 아마 우리은행은 굉장히 뭐랄까 그 개미지옥 같은 그런 수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팀 케미는 9점. 좋습니다. 근데 부상 변수가 좀 많죠, 이 팀이. 높죠, 예. 예. 김단비도 지금 상태가 좋지는 않고 대표팀에서 약간 잔부상이 있었었고 김정은은 여전히 그런 이슈가 있고요. 최희샘도 그런 이슈가 있죠. 박혜진도 발바닥 네. 살짝 있고 박지현도 실제적으로 보면 살짝 잔부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상 변수가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킬레스 건이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8.4점 나왔네요. 자, 그다음에 KB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는 저희가 이원화를 했어요. 네. 박지수가 있을 때, 박지수가 없을 때, 네. 이렇게 봤습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팀이기 때문에. 네. 네. 일단 박지수가 있을 때 정상적인 KB일 때, 네. 자 원성 기자 부탁드립니다. 박지수가 있을 때 네, 핸들러 8점. 네, 네. 윙맨 강인슬 김민정 9점. 음흠. 빅맨은 10점. 10점이죠. 네. 당연히 10점이죠. 네. 식스맨 8점. 네. 언니빨 뭐 8점. 예. 은근히 있어요 팀이. 여기 강인슬이 또 세거든요. 그렇죠. 염유나 예. 최희진. 예. 네. 강인슬이 연차에 비해 세요. 예. 맞아요. 외곽 수비 8점. 골밑 수비는 10점. 그렇죠. 트랜지션은 원래 약한 팀이니까 6점. 음. 예, 시너지 8점, 부상분수 8점을 해서 8.3 아마 제일 높은 점수일 텐데.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그래서 근데 박지수 선수가 없을 때랑 좀 많이 달라져요, 전체적으로. 예, 이거 바로 설명할까요? 바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예. 그러면은 박지수 선수가 없을 때 바로 설명했어요. 볼핸들러 8점, 네. 윙맨 9점, 네. 빅맨 7점, 식스맨 7점. 왜냐면은 박지수 선수가 있을 때 김수섬 선수가 벤치에서 나오다가 이 선수가 선발로 올라가면은 그만큼 빅맨 쪽에서 벤치 뎁스가 약해지겠죠. 예, 그리고 언니빨 8점, 외곽 수비가 박지수 선수가 있을 때에서 좀 많이 떨어져요. 네, 2점 정도가 떨어지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예, 박지수 선수가 골 밑에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수비법, 지난 시즌 히트처럼 매치업 중이나 이런 거를 아예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맨투맨으로 가다 보면은 선수들의 약점이 항상 지적되었던 허예은, 심성영 이 단신가들의 약점이 다시 도드라지게 가려졌던 그 문제점들이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골밑 수비는 7점, 속공은 박지수 선수가 있을 때보다 조금 더 템포를 올리겠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증가해서 7점,
시너지 7점, 부상변수 7점에서 7.3점. 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많이 변하네요. 네. 그건 저는 예리한 지적이라고 생각되고 일단 박지수 있을 때 저는 가장 높습니다. 8.7점. 예, 볼 핸들러 좋고 저 볼 핸들 좋다고 봐요. 허예은이 저는 키아나 스미스와 더불어서 올 시즌 최고의 볼 핸들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점 줬고요. 네. 여기 안혜지가 있죠. 안혜지가 있는데 허예은이 뭔가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리고 윙맨 9점, 뭐 강희슬, 네. 빅맨 10점 박지수, 식스맨 9점, 뭐 엄서희, 염유나, 네. 최희진 지금 주전 라인이지만 심성영, 뭐 좋죠, 너무 좋죠. 여기에 그 김소남까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언니빨 9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하고 외곽 수비는 8점, 골밑 수비 10점. 속공 트랜지션 8점, 시너지 8점. 이 팀은 시너지가 그러니까 작년에 좀 좋긴 했는데 네. 시너지가 저는 많지는 않았다고 봐요. 이제 안독수 감독 시절에 네. 많지는 않아서 뭐 7점 이랬는데 객관적 전력이 워낙 좋으니까 네. 쭉 가다가 작년에 좀 많이 끈끈해졌고 네.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일 거다 박지수가 네. 있으면. 근데 박지수가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고 그러면 팀 훈련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뭐 팀의 어떤 시너지나 이런 부분은 살짝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예. 라는 생각이 들고 부상 변수 7점. 네. 그래서 8.7점이고요. 없을 때 포랜드로 윙맨 똑같습니다. 그리고 빅맨은 김소담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것이다. 물론 네. 박지수의 고백을 많이는 못 메울 텐데 이 선수가 은근히 외곽의 어떤 트랜지션 그 스트레치가 되고요. 네. 그리고 스크린도 단단하죠. 그렇죠. 네. 스크린 단단하기 때문에 허영과 2대2 공격 또는 거기에 따른 어떤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전환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이거 전환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KB가 박지수가 만약에 시즌 아웃이 된다고 하더라도 4강 경쟁은 충분히 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빅맨 8점이고 식스맨 8점이고 왜 식스맨은 좀 낮췄는데 왜 낮췄냐면 박지수가 없으면 김소담이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러면서 그렇죠. 식스맨이 살짝 낮아지죠. 네. 그리고 언니빨 여전히 있고 외곽 수비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여기는 아마 허연 심성령을 쓰는 거는 한정판으로 쓸 거고. 그렇죠. 예. 염유나 선수가 뭐 네, 염유나 선수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최희진이 들어가거나 물론 이제 1대0의 약점은 있지만은 기본적인 어떤 그 짬바 네. 이런 부분이 있고 악착 같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멍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골밑 수비는 7점 이 부분이 가장 좀 걸리는 거죠. 골밑이 10점이었는데 지금 김소담이 공수를 모두 다 할 수 있을까? 쉽지가 않죠. 아마 상대는 골밑을 약간 좀 자신의 안방 가치는 안 여겨 들더라도 박지수보다는 좀 만만하게 생각을 하면서 돌파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속공 시너지 속공 트레지는 7점 왜냐하면 수비 리바운드 잡는 비율이 좀 떨어질 거기 때문에 네. 시너지는 8점이고요. 그다음에 부상 변수 7점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8점 0점. 예. 결장을 해도 굉장히 높네요. 네, 저는 KB가 결정을 해도 처음에 혼란함만 좀 극복을 한다면 그리고 허영과 강희슬이 원투로 코어를 마련한다면 여전히 롤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탄탄하고 맞습니다. 그 박지수가 있을 때는 KB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지수 때는 의존도가 자연스럽게 생겨요. 네, 네. 어쩔 수 없이 그걸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만약에 딱 떼낸다 그랬을 때는 허예은이나 강희슬, 뭐 김민정, 최희진, 염유나 김소담 이런 선수들이 각자에서 어떤 그 전투력 자체는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랑 비슷한 좀 맥락인데 박지수 선수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이제 시즌 개막은 당연히 없이 시작하는 걸로 지금 기정사실하고 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박지수 선수가 없는 이 기간 이거를 저는 선수들이 특히 허예은 선수 같은 이제 신인급 선수들은 김민정 선수도 박지수 선수랑 또 주전 대회랑 계속 뛰었으니까요. 이 선수들이 좀 마음가짐을 달리 해가지고 커리어에 다시는 없을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다. 사실 그런 말 있잖아요. 박지수 우선 효과. 팬분들께서 조금 말씀하시는 과격한 말로 하면은 박지수 빨. 예, 그게 다 있지 않습니까? 다 박지수 빨이지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예. 그거를 진짜 이 시간이 커리어에서 박지수 선수가 다시 돌아오면 다시 쭉 뛰겠죠. 은퇴하기 전까지는. 그 시간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진짜 기회다. 나는 나 지수 언니 없이도 나 이 정도 할 수 있어. 지수 언니 없이도 나 팀 이기하고 수능 선수 되고 20점 넣을 수 있는 선수야.
15어시스트 할 수 있는 선수야. 허영 선수 이렇게 하고 김민정 선수는 나 박지수 지수 없이도 1옵션 2옵션 될 수 있어. 강희슬 선수도 나 지수 때문에 우승한 거 아니고 지수 없이도 하나원 퀴즈를 하지 못했던 내가 1옵션 돼가지고 플레이오프 팀 이끌 수 있어. 이런 좀 마음가짐으로 오히려 조금 마음을 편하게 먹고 좀 이렇게 약간 지수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기보다는 내가 진짜 내 가치를 지수 오면 어차피 하지도 못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좀 잘했으면 좋겠어.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그 가짐이 좀 비슷한 맥락인데 자 박지수가 예를 들어서 박지수 선수가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지금. 그리고 그거는 이제 구단도 극비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초반 결장이 될 가능성은 뭐 거의 굉장히 높죠. 높고 이게 1라운드가 될지 2라운드가 될지 몰라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지금 평균적으로 한 2라운드 반에서 3라운드 정도에 만약에 돌아온다고 칩시다. 그 일찍 돌아올 수도 있고 좀 더 늦게 돌아올 수도 있는데 자 치자고요. 근데 박지수 선수가 이제 공황장애 때문에 훈련을 제대로 많이 못해요. 물론 이제 팀 케미는 손발을 맞추겠지만 근데 박지수 선수가 있을 때도 이 선수의 약점이라고 꼽으면 약점이 많이는 없지만 꼽으면 트랜지션이었고 외곽의 어떤 수비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했는데 박지수 선수가 몸 상태가 완전치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한 25분 30분을 갖다 뛴다고 쳤을 때 과연 박지수 선수가 여기 100%일까? 게다가 지금 상대가 우리은행이나 삼성생명은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더 빨리 뛸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박지수가 들어왔을 때 KB가 약점이 생길 수 있어요. 맞습니다. 박지수가 맞는 카드가 지금 아니에요. 비시즌이 그만큼 중요한데 물론 박지수가 할 역할은 하겠죠. 수비 리바운드 잡고 풋백 득점 넣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작년에 비해서 약점이 좀 더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는 KB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박지수는 플러스 알파 보너스 카드다. 즉 박지수 올 때까지만 버티자가 아니라 박지수가 오는데 왔을 때 어떤 약점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허예은 있고 강희슬 있고 자 최희진, 염윤아, 김민정 멤버가 굉장히 많고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삼성생명 부럽지 않아. 여기에 빅맨도 있단 말이죠. 김소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선수와 구조를 가지고 있어. 박지수가 있으면 거의 우승 각이긴 하지만 우승까지는 모르겠는데 잘 싸울 수 있단 말이죠. 박지수의 약점을 트랜지션이라든 약점이라든가 수비 활동력이 어떤 약점을 메워줄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인드로 지금 KB가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저는 허예은의 11 리바운드라든가 아니면 강희슬이 이 선수는 에고가 제가 볼 때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에이스 기질이 있단 말이죠. 이 두 선수가 이렇게 합쳐지면 저는 박지수 공백 100%는 못 메워도 한 7, 80% 정도 메우면서 또 다른 컬러의 어떤 KB로 갈 수도 있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시간 1라운드가 2라운드가 3라운드가 아니면 시즌 전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선수들 지금 박지수 선수 없는 KB 선수들 이때 기록은 은퇴할 때까지 평생 만약에 진짜 박지수 선수가 없을 때 본인들이 증명하지 못하고 루징 팀이 된다? 그럼 족쇄처럼 남을 거고. 그렇죠. 박지수 효과, 박지수 빨. 이렇게. 거봐, 내가 뭐랬어. 이렇게 족쇄처럼 남을 거고 만약에 이 시간을 루징 팀이 아니고 위닝 팀으로 만든다. 지난 시즌처럼 막 승승장구한다. 그러면은 평생 박지수 선수가 돌아오더라도 나 지수 없이도 잘하는데라고 마패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마패가 될 거냐, 족쇄처럼 남길 거냐 이 기록은 선수하기 나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상 기자 아주 냉정하게 얘기해 주셨고요. 아마 원스타는 뭐 편파면 그 친구는 재계약 됐죠. 됐습니다. 재계약 됐는데 됐다고 들었어요. 됐다고 들었는데 그래요. 그래요. 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축하해요. 열심히 또 현장에서 누비겠습니다. 워스트를 얘기를 했는데 굉장한 워스트를 얘기했는데도 됐어. 근데 이건 여담인데 제가 그 출전이 갔지 않습니까? 갑자기 팬분들이 카메라를 들고 사진 찍으러 오시면서 떴다 하시면서 오시더라고요. 떴다 농구대학 너무 창피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역시 KB 팬들이 청주가 지금 거의 여자농구의 어떤 메카처럼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팬들 충성도도 굉장히 높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